뼈 이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상황을 만드시게 되면 임플란트 실패하게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수원 김기록 치과 대표원장 김기록입니다. 자, 오늘은 치과치료와 술 3탄 임플란트 수술, 구강 내 우리 소수술,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나서 얼마나 금주해야 되나, 임플란트 수술과 술의 관계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금주해야 되나 딱 정해드릴게요. 지난번에 제가 수술을 하고 나오면서 굉장히 환자분하고 같이 웃었던 경우가 있어요. 어떤 경우였냐면 치아가 여러 개가 빠지셔서 임플란트 수술을 해드리고, 자 이제 임플란트 수술이 얼마나 잘 됐는지 환자분한테 엑스레이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나왔는데, 저 임플란트 수술 잘 됐나요 원장님 하고 여쭤보시기 전에 저 술 언제 먹을 수 있나요 부터 물어보시는 환자분이 있어서 제가 한참 웃었던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것처럼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음주를 안 할 수가 없죠. 얼마나 이제 내가 수술을 했는데 금주를 해야 되나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수술이 잘 되는지에 보다 제가 술을 언제부터 마실 수 있는지 그것부터 궁금하셨던 환자분이 있어서 제가 한참 웃었던 경우가 있는데, 자 임플란트 수술하시고 나서 구강 내 소수술을 하고 나서 술을 언제 동안 금주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임플란트는 우리가 잇몸뼈에 임플란트 매식체를 심어서 3개월 정도 임플란트와 잇몸뼈가 붙는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부착을 올려서 치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임플란트 치료인데,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뼈에다가 임플란트를 받고 나서 그냥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위에 치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, 임플란트 주변에 표면에 뼈 세포들이 완전히 달라붙어서 티타늄으로 형성된 이 임플란트 매식체와 뼈가 정말 한 몸이 된 것처럼 단단하게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해서 그 위에다 치아를 올려도 단단한 걸 씹어도 별로 문제가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이제 치료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, 이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첫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임플란트의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는 기간이라고 봐도 무방하신데요. 잇몸뼈에다가 구멍을 뚫고 임플란트 매식체를 심으면 임플란트와 뼈가 처음에는 맞닿겠지만 잇몸뼈가 처음에 이 임플란트를 이거 내 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달라붙는 게 아니고, 이 임플란트가 내 몸인지 아닌지, 내 몸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.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 닿아있던 잇몸뼈에 혈액이 막 모여들면서 얘랑 붙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하는 시간이 한 달이에요. 그래서 이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뼈가 처음에는 다 리모델링 되려고 거의 없어지고 줄기세포들이 달라붙어서 얘가 내 몸이랑 단단하게 결합이 되는지 아닌지 결정을 하는 시간이 첫 한 달이에요. 그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새뼈들이 자라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. 그 주변에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들이 붙게 되고, 이 조골세포들이 열심히 이제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하고 뼈하고 어느 정도 이제 결합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시기가 한 달째고, 보통 3개월 정도 지나면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임플란트와 뼈가 어느 정도 달라붙게 되고, 위에 치아를 올려서 식사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저자갑은 이제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게 보통 그 기간입니다. 완전히 이제 달라붙어 버리는 건 보통 6개월 정도 잡아요. 자,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시간이 한 달. 그래서 저는 보통 임플란트를 심고 환자분들께 한 달 정도 있다가 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시게 해요. 그래서 그 환자분께도 일단은 한 달 동안은 금주를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임플란트는 한 달 동안이 가장 약한 기간이고, 그 사이에 정말 정상적인 피들이 모여들여서 이 주변에 줄기세포를 붙이고, 이 줄기세포들이 이 임플란트가 이제 내 치아를 대체해 주려구나, 옆에다 뼈를 만들어서 얘를 단단하게 붙여줘야지,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, 그 사이에 알코올의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, 염증을 일으키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에 취한 피들이,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피들이 이 임플란트 주변에 와서 얘는 누구야? 나도 잘 모르겠어. 얘 옆에다가 뼈를 만들어야 되나? 살을 만들어야 되나? 얘를 그냥 뱉어버려야 되나? 어떻게 하지? 고민하는 그런 이상한 피들이, 술에 취한 피들이 임플란트 주변에 모여들어서 임플란트 주변에 뼈를 만들지 안 만들지 해롱해롱하는 상황을 만드시게 되면 임플란트 실패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뼈 이식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간 이식을 하거나 신장을 이식을 하시고 나서 이 수술 끝났으니까 나 이제 술 마셔야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. 대부분 큰 수술이고 내가 죽고 사는 문제로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 내가 술 마셔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명 없으실 거예요. 근데 치과는 우리가 정신이 멀쩡하고 내가 치아 하나 두 개 없어진 거는 별로 불편하지 않으셔서 뼈 이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내가 맨정신에 수술을 받고 나오시기 때문에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뼈 이식도 다른 장기를 이식하는 것만큼 우리 몸에 굉장히 힘든 영양분을 많이 공급을 시켜야 되고, 이 부분을 뼈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잇몸뼈 이식제를 우리가 잇몸뼈에다 넣고 꼬매고 이게 뼈로 만들어지는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, 보통은 3개월 정도 지나야 이 잇몸뼈 이식제들이 이 부분에 뼈를 만들지 안 만들지, 이 부분이 뼈가 될지 안 만들지 결정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우리가 뼈 이식을 많이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심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들이에요. 뼈 이식을 많이 하고 임플란트를 심으신 경우는 3개월도 꼭 금주를 해주셔야 됩니다. 이 기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들이 모여서 이 뼈 이식제를 내 몸의 뼈로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, 아군을 만들 건지 적군으로 만들어 버릴 건지, 염증으로 만들어 버릴
만들 건지 내 몸으로 만들 건지 결정하는 시간 동안에 염증의 산물을 많이 발생시키는 아세트알데하이드에 섞여 있는 피들이 모여들게 되면 이 뼈식제들이 다 굶어버리고 우리 내 몸이 아니라 그냥 내 몸의 이물질로 생각을 해버리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굶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꼭 뼈이식을 하신 경우에는 3개월 정도는 금주를 해주셔야 됩니다. 임플란트 수술은 이렇게 이제 차등이 좀 있는데요. 건강한 뼈에 임플란트 심으셨을 때는 한 달, 내가 건강한 뼈가 아니라 전부 다 만들어진 뼈이식제를 많이 넣고 뼈이식을 많이 한 상황에서 임플란트를 심었다. 그럼 3달 정도는 꼭 금주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임플란트 수술 비싸잖아요. 뭐 요즘은 많이 저렴해졌다고 뭐 똥팽을 치는 치과들도 있어서 많이 저렴한 데도 있긴 하겠지만 이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바뀌지 않습니다. 임플란트의 재료도 바뀌지 않아요.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내치알, 대치알 임플란트 수술을 하셨다면 오랫동안 이 임플란트를 잘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 임플란트가 뼈랑 붙는 이 스타트 처음 기간 동안에 잘 관리를 해주셔야 우리가 술은 안 마시고 살 수 있지만 치아는 없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임플란트 기간 동안에 꼭 금주를 아까 말씀드린 기간 동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